네, 이번 코너는요, 경제 이슈 짚어보는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편지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편지의 기자, 오늘 첫 시간은 약간 스릴러로 시작합니다. 해킹 공포가 대한민국을 덮쳤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SKT, KT, 그리고 롯데카드까지 대형 해킹 사고가 정말 연이어서 발생을 했습니다. 국민 불안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말 그대로 해킹 포비아입니다. KT는 차량에 아주 작은 이동통신 기지국인 펨토스를 달고 다니면서 유심 정보를 탈취한 충격적인 수법이 드러났고 5천 명이 넘는 고객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중국 국적 용의자 2명도 검거가 됐는데요. 롯데카드는 297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는데 최근 5년간 자체 보안 감사를 단 1회만 실시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알던 것보다 피해 규모가 좀 상당한 것 같은데 예스24도 공격을 당했다고 하네요. 네,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이 마비돼 며칠간 정상 운영이 불가능했습니다. 또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해커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혹시 한국이 유난히 해킹에 취약한 걸까요? 취약한 이유로는 보안 투자 부족, 사이버 인력 부족, 그리고 북한,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인접한 지정학적 리스크, 또 암호화폐와 다크웹 추적 난항 등이 복합적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보화 시대에 이른 만큼 보안에 대한 거를 비용이 아니라 필수적인 투자로 인식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속 대응 체계 강화와 함께 정부 차원의 정책 보강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한 번 이제 보안 문제가 중요해지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전해주실 소식도 좀 관련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번에는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정책일까요? 네, 미국은 달러 중심 생태계를, 일본은 민간 주도로 JPYC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도 통화 조건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합류를 했지만 현실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네, 전해주신 것처럼 현실적인 한계는 있는 대책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원화의 국제적 위상이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국제결제 비중이 0.1%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국내는 신용카드와 간편결제가 압도적이라 소비자용 수요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스테이블 코인에 참여하는 거는 어떤 좀 포인트를 갖고 있을까요? 기업 해외 송금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 환전 수수료와 송금 지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럼 아무래도 이제 대형 기업 위주로 주도가 되는 만큼 일본처럼 민간이 주도하는 모델은 고려가 되지 않았겠네요. 네, 일본은 민간이 설계하고 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정책 발표 직후 제도화 논의까지 이어져서 속도전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기술보다는 좀 시장의 반응이 먼저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네, 말하자면 국민들이 필요해서 찾는 구조가 돼야 정책도 힘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과연 관련 수위가 어떻게 될지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이슈는 좀 비만 치료제 관련인데요. 글로벌 제약사들이 비만 치료제를 장악하면서 시장 판도가 조금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시장을 양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미약품이 국산 최초 GLP-1 계열 신약에 임상 3상 단계까지 끌어올려 내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약들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 정말 시장의 판도가 제대로 바뀔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성분뿐만이 아니라 제형 경쟁이 뜨겁다고 하는데 좀 자세히 전해주실 수 있나요? 네, 대웅제약과 일동제약은 패치형, 그리고 D&D 파마텍은 경구제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복용 편의성을 무기로 차별화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복용 편의성이라는 부분이 이제 남은 시장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을지 핵심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들의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고가 치료비와 장기 복용 시 안정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국산 신약이 성과를 내면 K-비만 치료제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제약 시장 흐름에서 과연 한국 시장이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이슈, 바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신라와 신세계가 철수를 검토 중이라고요. 네, 신라는 이미 사업권을 반납을 했고 신세계도 같은 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임대료 구조입니다. 이용객 수에 따라 자동 산정이 되는데 매출은 회복되지 않아 매달 수십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공항 갈 때마다 면세점 들르는 게 낙인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슬픈 이슈 같은데 혹시 이 같은 과정에서 협상은 따로 없었을까요? 네, 법원이 임대료 25% 인하를 결정했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것을 거부하면서 결국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 면세점들의 빈자리를 메꿀 후보는 있나요? 중국 국유기업 중국 면세그룹이 재입 차례 나설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인천공항 면세점이 중국 국유 자본에 넘어갈 경우 상징적 부담이 적지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임대료 구조가 K면세점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업자 문제를 넘어 한국 면세산업 전체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다음 이슈 또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게임은 젊은 산업인데 중년의 산업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국내 게임사 대표 대부분이 50대이고 신규 인력은 줄어드는 반면 50대 종사자는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신작은 과거 IP 재활용 위주로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도부의 나이는 들어가는데 사실 게임의 주된 연령층은 어린 층이지 않습니까? 최근 젊은 게이머들은 어떤 게임을 즐기고 있을까요? 10대 인기 상위 10대 게임 중 국산은 단 하나뿐입니다. 반면 중국 기업들은 젊은 창업자들이 AI, 서브컬처, 멀티플랫폼 전략을 적극 도입하면서 급성장 중이라고 합니다. 결국 세대 교체의 부재가 글로벌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새 얼굴, 새 컨텐츠 없이는 미래가 없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고령화 시대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게임 산업마저도 이런 세대 교체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편지의 기자와 함께 5가지 경제 이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톡톡이었습니다.